자, 문화와 관광 11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11주차 두 번째 동영상. 리포트 때문에 또 요 파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리포트를 드릴게요. 리포트는 여러분 교재 있죠. 47페이지였습니다. 지역산업 부문의 소득 창출, 고용 창출을 야기하는 2차적인 효과는 직접 효과인가 간접 효과인가? 그죠? 여러분 교재에 써 있습니다. 직접 효과인가 간접 효과인가? 직접 효과에 의한 1차 관광 수입이 지역산업 부문의 소득 창출, 고용 창출을 이야기하는 2차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이거는 직접 효과인가 간접 효과인가? 저도 여기다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야 체크를 하기 때문에. 됐죠? 리포트는 됐고 이제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요. 됐고. 자, 넷째. 문화관광은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킨다. 자, 관광이 발전하면서 대중관광되고 복지관광의 개념이 나왔단 말이에요. 복지관광은 결국 뭐예요? 소외된 계층도 관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노인들이 지하철 같은 걸 무료로 탈 수 있죠. 그래서 서울, 춘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꽉꽉 차요. 출근 시간 지나면 노인들로. 그래서 춘천 가서 산책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또 노인들은 관광지에 입장할 때 반값 50% 할인되는 경우도 있죠. 저소득층도 할인해 주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장애인 본인은 무료, 또 동반자 1인까지 50% 할인, 그런 제도를 했어요. 즉 자력으로 여행을 하기 힘든 계층한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복지관광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문화관광도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광주 항쟁이죠. 저는 광주 사태라고 배워서 전두환 때 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대학을 다니는 바람에 광주 사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광주 사태가 입에 이걸 자꾸 광주 사태라고 그러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이 원래 명칭일 거예요. 하여튼 그거에 관한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서 시민회관에 올린다고 그래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죠. 그거 보고 첫 번째 놀란 거, 코로나인데도 공연을 한다. 와, 이제 문학에도,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문학에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역 주민 문화복지 서비스는 그 티켓 중에 상당수 지역 주민에게 또 무료 배포도 해요. 또 우리는 그런 것도 있죠. 또 최근 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문화시설, 각종 관광시설들은 지역 주민들은 할인을 해줘요. 이번에 블루레일인가 뭔가 하여튼 해운대 미포 거기에 새로 케이블카가 뭐 해변 열차, 바닷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열차 만들고 위에 모노레일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아마 지역 주민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수요는 되는 거죠. 그죠? 또 각종 문화센터 같은 것도 그런 개념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 주민들도 시설을 이용하는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산이 굉장히 옛날에는 공연 문화가 제가 부산에 바로 내려왔을 때 2000년대만 해도 벌써 20년이나 됐네요. 2000년대에 내가 처음 부산 내려왔으니까. 그죠? 그때 내려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 공연 문화가 그렇게 그냥 뭐 나후나 이미자 뭐 그런 것만 나왔거든요. 그런 공연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싸이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인가 연말인가 와갖고 공연하고요. 백스코 그런 거 생겼잖아요. 공연장 생기고요. 지금 소극장도 경성대 그 문화골목 같은데 소극장도 있고요.
그거 역시도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망할 극장들은 사망을 할 거고요. 버티는 극장은 살아남겠죠. 버티는 극장은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는데 극장이 작아지니까 더욱 성장을 할 거고요. 사망한 극장들은 도태될 거고요. 그래서 잘만 찾으면 여러분들이 진출할 분야는 많아요. 자, 다섯째, 문화관광은 환경 친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거는 관광 자원론 시간에 있잖아요. 관광 자원론 시간에 했더니 관광 자원이 되면 환경 정비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예를 들어서 어느 산에 등산로를 만든다, 관광객을. 그러면 난간도 만들고 포장도 하고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계단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나무 데크를 많이 하죠. 그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 관광이 활성화되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 관광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관광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다 써먹어요. 뭐 예를 들어 스페셜 투어리즘, 그죠? 뭐 스킨스쿠버, 송정에 뭐 이거죠? 뭐 보드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환경 친화적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갖다가 붙이면 해양 스포츠 문화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관광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누구나 하면 망한다니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해야죠. 송정의 스포츠 보드 같은 경우도요. 지금은 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광적인 요소가 관광을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훨씬 나을걸요. 왜냐하면 그 체육학과의 커리큘럼에는 마케팅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최근 들어서 우리도 체육학과 곽이섭 교수라는 분이 오면서 스포츠 마케팅, 레저 관광, 스포츠 뭐 그런 과목이 생겼거든요. 스포츠는 여태까지는 오로지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서핑 같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뭐 강원도에서 서핑 하다가 여기 와서 차리고, 근데 거기에 관광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훨씬 서비스의 퀄리티는 높아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를 거기까지 못 가서 그런데 거기다 하면 그것도 괜찮죠. 그래서 해양 문화,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요, 정부의 지원도 받아요.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지역 경제 활성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창원 가서 경남관광개발 5개년 계획 심사하고 왔다고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요청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바빠요. 그럼 바꿔 말하면 지자체가 난리라니까요. 그죠? 됐어요.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관광객의 수용을 위한 여타 정비 활동으로 지역 미관이 개선된다. 그래서 시민회관도 리모델링 했고요. 그죠? 또 부산 문화회관 있죠. 대연동에 있는 거. 그것도 리모델링 했고요. 처음에 질 때는 우리도 문화회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바꿔간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강의실도 이번에 방학 끝나고 나니까 의자가 바뀌었죠. 과거 의자는 붙어 있었잖아요. 책상하고. 점점 편리하게. 그죠? 또 시스템도 바뀌었죠. 그 오디오 시스템은 공연장에서 오디오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관광객의 그 공연의 사운드가 제대로 전달되게.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문화관광 차원에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게 지역 미관 개선 또 뭐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여섯째, 문화관광은
국제 관광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동인이 된다. 또 국제 간의 친선 도모 이해 증진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한다. 그렇죠? 문화 관광은 동인 국제 관광을 비롯한 주요한 요인, 아까 얘기했죠. 종묘 재래약.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되면서 공연 횟수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요. 일단 그런 걸 하면 우리는 팬투어, 우리도 정부도 하거든요. 누가 주관해서 관광공사가 주관을 해서 세계 각국의 신문 기자들, 국내 이제 뭐 세계 각국의 현지 특파원들이요. 국내에 있는. 그 다음에 요새는 SNS라 블로거, 그죠? 중국 같은 경우 왕홍이라고 그러죠.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그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홍보를 보여주죠. 그런 것을 바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한 페이스북에 글 올렸는데 조회수가 많아지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이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심심풀이로 나도 해볼까 하다가 하고 먹방 나오는 것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것도 먼저 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 먼저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아까 스포츠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거만 나오잖아요. 과거부터 있어 왔던 거를 정리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새로운 걸 찾는 거죠.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막말로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조원끼리 그렇게 토론하고, 야 이게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프로젝트를 내니, 야 너 어떻게 그런 의견만 내니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면. 그냥 난 모르겠고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냥 파워포인트를 만들게. 파워포인트 잘 만들 수는 있으나 새로운 아이디어는 안 날걸요.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거 한다고 했다가 갈아엎고 저거 하기도 하고 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페이지, 대체로 이 책이 다 그래요. 근데 문화관광의 효과 및 활성화 방안, 이것도 관광의 효과 및 활성화 방안 하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화관광이니까 갖다 붙인 거. 첫 번째, 문화관광의 정치적 효과. 와, 정치부터 들어왔어요. 문화관광은 국가와 민족 간의 이해와 국제적인 협동을 증진시킨다. 앞에서 얘기했죠. 문화는 평화라니까요. 관광은 평화예요. 이념이 평화예요. 자꾸 서로 만나서 이해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그 뭐죠? 경주에 보면 뭐 태권도 비슷한 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절 있잖아요. 그것도 누군가 한번 소재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자면 그것도 이미 몇 번 나와서 파란 눈의 그 수제자들이 오기는 해요.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으면, 거기다 다른 매력적인 요소를 부여를 할 수 있으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나라 관광의 가장 큰 문제가, 많이 개선은 됐으나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게 거의 그 하드웨어예요.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것만 건단 말이에요.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는 못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그걸 하시는 분들이, 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하거든요. 순환보직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죠? 환경녹지과에 있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환경녹지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오래 있어야 전문가가 되는데 3년, 4년 되면 바꿔요. 이유는 뭐냐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뇌물 받아먹더라 해갖고. 옛날엔 관광과의 과장님인가 오셨는데 거기는 그 교통과에 계시다 오신 분이에요. 그 여기 와서 한 이틀인가 수업했어요, 제가. 아, 그러네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안 나와요. 하드웨어만 나오겠죠. 눈에 당장 실적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문화는 삶이라고 그랬고 우리의 사는 모습을 자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산만의 독특한 문화. 어렵네요. 문화관광의 정치적 효과는 서로 이해하니까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앞에서 얘기했죠. 일부 다처제 아랍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는 얘기도 했잖아요. 옛날 같으면 저런 야만인들 저런 호로 자식들하고 욕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내막을 아니까 하듯이 똑같아요. 쟤네도 우리를 욕할 수 있죠. 가장 욕했던 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의 개고기 문화. 프랑스의 브리지트 바르동가 하는 그 여배우 유명한 여배우예요. 어떻게 20세기에 아직도 저렇게 가족을 먹는 야만인들이 있냐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우리도 지금 어느새 거기에 해갖고 이제 개고기는 안 먹죠. 파는데도 점점 줄죠. 그런데 그게 나온 배경은 양반들은 소고기 먹는데 노예들은 하인들은 고기를 먹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은 거예요. 뭐 그렇게 딱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브리지트 바르도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찾아낸 건 니네는 그래서 푸아그란가 먹냐 해서 거위 목을 묶어놓고 계속 먹이는 거죠. 그리고 저기 계속 강제로 치고 그럼 간이 부어요. 그 부은 간을 요리하는 게 푸아그라예요. 그것도 세계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죠. 동물 보호와. 그래서 지금은 거기도 안 먹어요. 자, 문화는 변하는 거예요. 걔네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그런 와중에 서로 이해를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평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과거로 보면 그게 정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옛날에 중국 공산당에서 중공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중공하고 미국하고 서로 적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서로 화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로 탁구팀을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핑퐁 외교를 제 기억이 맞으면 닉슨 대통령인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인가 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스포츠 문화를 교류하다가 평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됐어요. 경제적 효과는 지금 계속 경제적 효과는 얘기했죠. 뭐라고 썼는지 봅시다. 첫째 줄에 국가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수도 없이 지금 얘기했어요. 외화 획득과 국제 수지. 그것도 외화 획득.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들이 달러를 들고 오고 유로화를 들고 오고 엔화를 들고 와서 환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쌓이는 거죠. 외화 획득. 그다음에 국제 수지, 그러니까 수출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차 한 대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보다 관광객 한 명이 와서 소비하는 돈이 그때 당시로 소나타 10대를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나 20대를 만들어서 수출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국제 수지 효과. 자, 셋째로 비교 생산 우위 한계나 관세 장벽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관세 장벽이 없죠. 아니 뭐죠? 그 일본 통신사, 조선 통신사 해결하잖아요. 그 뭐 수출 지네가 와서 한 거 그 나라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관세 장벽이 없죠. 세금 매기는 게 없죠. 보호무역 할 게 없죠. 지네가 와서 소비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순수한 인적 교류에 의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완전 개방된 형태의 교육이라는 이점이 있다. 아무리 망할 놈의 트럼프라도 흠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만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사는데 우리 노동자한테는 이익이 안 가네. 야, 현대자동차 니네 여기서 공장 지어서 일자리 만들어. 수출하려니 할 수 없이 현대차, 기아차, 조지아주에다가 공장 만들었죠. 제가 압력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문화관광은 그게 아니죠. 지들이 알아서 기어와서
단 한 가지 흠은 쟤네만 오면 좋은데 우리가 안 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가 전두환 정권 내에서 해외여행 자율화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미국 정부의 압력이에요. 야, 미국 국민들은 니네 나라 미국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한국에 들어가서 소비하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왜 당신네 나라 사람들은 놀러 온 사람이 이렇게 없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니네는 못 나가게 막는다며. 이건 불공정하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풀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요즘은 덜한데 한동안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나가는 손이 무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관광공사에서 했던 캠페인이 뭐냐면 문화관광부에서 내 나라 구석구석 돌아보기,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나갔던 거는 우리나라 관광지의 물가가 너무 비쌌어요. 호텔도 비싸고 음식도 2배, 3배 받고. 그러니까 여행객들 입장에서 야, 이 돈 가지면 해외 나간다. 나간 거예요. 그것도 박근혜 정부 때 자율화를 시켰거든요. 너무 규제가 많다. 그래서 자율화. 그러니까 펜션 할 밤에 10만 원 받던 거 20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곰탕 한 그릇 10,000원 받던 거 2만 원 받고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그랬어요. 제주도 관광을 가느니 일본 가는 게 훨씬 싸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일본에 무지 많이 갔죠. 근데 말로의 새끼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위안부 문제 갖고 또 하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관광은 그런 면에서는 외부적인 충격에 약할 수가 있죠. 특히 요즘 그런 걸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요. 뭐 걸그룹 멤버 하나가 에버랜드에서 판다랑 이렇게 뭐 만지면서 사진도 찍고 그 체험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나 봐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판다는 중국의 보물이래요. 해외에 나가 그 판다는 중국에서 이렇게 왔겠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또 중국으로 가져간다네. 정확한 건 제가 알기로는. 그걸 맨손으로 만지고 감염을 이루는데 우리의 보물을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난리를 치는 게 그 관영 신문에서들 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위에서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쓰는 거죠. 또 얼마 전엔 방탄소년단이 뭐 한미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했다가 난리 났죠. 참 위험한 거예요. 외부적인 충격에, 그게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크면, 새끼야 우리가 얼마나 사전에 교육하고 다 해서 전문가들한테 교육받고 해서 판다 보여주는데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인구가 작아요. 땅덩어리도 작아요. 중국은 커요. 쪽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크죠. 그러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거 안 사, 가지마. 그래서 우리 개박살 났던 게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그 미사일 기지 만드니까 금지. 중국 관광객이 안 들어왔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시진핑 오라고 해갖고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결국 뭐 시진핑이 좋아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살릴래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그 태생적인 한계예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바이든, 트럼프, 교수님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그런 것도 봐야 돼요.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은 어떤 건가? 그러면 우리가 또 바이든이 또 니네 우리 쪽으로 붙어 그러면 그쪽으로 붙으면 중국이 또 막을 거 아니에요. 또 안 붙어 그러면 얘네가 또 막겠죠. 아주 절묘한 줄사다리를 잘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고, 그러면 이 분야는 향후 괜찮겠다 볼 수도 있고, 교수님 그러면 이거 관광은 이거 영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대한민국 모든 산업이 그 둘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요.
모든 산업이요. 힘든 거죠. 그걸 이제 그나마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었는데 트럼프가 확 뒤집었죠. 세계 기구 그 기후 기구인가요? 거기서 탈퇴, 모두 탈퇴 안 해. 니네 방위 망이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광을 하고 어느 분야에 갖추는지 마찬가지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그거 보면서 그렇다고 정치학적 공부를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과목학도 힘들어 죽겠구만. 그러면 그나마 신문을 보면서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신문을 보면서. 지난 리포트도 그거 내라고 그랬죠. 소감. 제발 신문기사 문제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담당 교수의 의도는 그렇다고 트럼프에 관한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관광 문제를 내니까 그걸 빙자해서 다른 것도 경제 상황도 좀 보라는 얘기였죠. 어쨌든 또 길어지면 올라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걸로 해서 문화와 관광 11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